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은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란하고 이스라엘 테헤란 공습 분쟁 이슈가 터지면서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단기간에 조정 없이 어제 기준으로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마침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이 테헤란 공습발 지정학적 이슈 모멘텀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과 무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하락 추세로 바뀐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일단은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어제 급등했던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이런 원전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조선주가 좀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 일부 오르는 종목들도 있지만 엔터, 바이오가 특히 많이 조정을 받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점심때 찍고 있는데 1시 기준으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3천억 넘게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거의 5천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성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제 KB증권에서 3240포인트 상반기, 내년 상반기 안에 간다고 하니까 300포인트밖에 안 남은 거죠.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나오면서 종목별 장세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 21일 날 신촌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토크쇼 형식으로 오프라인 강연회를 또 하고 있으니까 주제는 이재명 시대의 부의 공식이 바뀐다. 생존과 기회 특집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 링크로. 7월 12일 날 토요일 날 원래 부산 가려고 했었는데 가장 많은 쪽으로 지방 강연회 가려고 하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많은 7월 12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 많은 수요조사 신청 부탁드리고요. 5월 31일 날 저희가 진행했던 강연에 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다 뿌려드렸어요.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 이메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개인 이메일로 온라인 녹화본 보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온라인 녹화본 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은 여기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6월 21일 다음 주 토요일 서울 토크쇼 이재명 시대 부의 공식이 바뀐다. 이 주제로 저희가 4명이서 다양한 전략, 투자 전략과 주도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7월 12일 토요일 지방 강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사들 어제 민주당에서 SR 특별법안 너무나 다행인 게 대형 원전 쪽 일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관련돼서는 그래도 좀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전주 관련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 것 같아요. 세계은행에서 12년 만에 탈원전으로 이 원전에 대한 기업들, 원전에 대한 국가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금융적으로도 원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 통화한 거 이거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돼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왜냐하면 두코바이가 끝이 아니죠. 태물린 그 후속으로 태물린 원전 이제 추가 아마 수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의 SR 탑티어죠. 오클러가 4억 달러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수원하고 태국 전력청하고 양해 계약서를 체결했고요. 물론 부정적인 뉴스도 있어요. 윤석열이 원전 르네상스 로드맵 이거 했던 게 올스탑 이런 기사도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미 원전 10기 착공에 대해서 가장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두산 비나라고 하는 이 복합 화력발전 쪽에 베트남 자회사를 좀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9천억대의 베트남에서 이 가스 화력발전, 복합가스 발전에 대한 9천억대 수주를 받았습니다. 영국이 원자력 프로젝트에 34조를 20년 만에 최대 투자 규모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역시도 원전에 대해서 다시 신원전으로 가고 있다. 원전주 평균 수익률 저희가 찍고 있는 6월 13일 기준으로 65%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37%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 200% 수익률이 넘었고요. 현대건설이 192%, BHI가 184%, 요 S&T 에너지도 원전주인데 68% 상승하면서 가장 주가단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는 가장 소외된 거는 일단은 요 S&T 에너지가 좀 가장 소외돼 있다. BHI,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고 건설주 단에 대우건설도 원전주를 엮이면서 60%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탄소 중립 달성이랑 전력 수요에 대응할 둘 다 탄소 중립도 가능하면서 전력 수요 대응까지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적극적으로 재조명되고 있고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은 연평균 3%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두 번째, 전기화가 심화되고, 세 번째, AI 데이터 센터 같은 신기술 확산으로 전력 수요는 여전히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2050년까지 발전 설비 용량이 현재의 2.6배 증가한 총 950기가와트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설비에 대해서 대략 글로벌에서 약 3조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형 원전 시장에서 원자로 설계와 디자인 원천 기술을 확보한 일종의 원전으로 치면 팹리스 업체들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이런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원전의 파운드리라고 할 수 있는 주기기, 보조기기 이쪽은 한국이 강하다. 정말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원전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에 새로 소형 모듈 원전으로 중국에 대한 원전 주도권을 미국이 구조적으로 당연히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030년까지 10기, 원전 10기를 신규로 계획을 잡고 있죠. 특히나 원전 주기기를 제작하는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제한적입니다. 팹리스는 많은데 원전을 제작하는 쪽은 업체가 5개에서 6개인데 이 중에 러시아 업체를 빼면 5개로 줄어듭니다. 2050년까지 설비 용량도 2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면서 전체 원전 용량의 2050년 기준으로는 31%까지 확대하고 가장 원전의 수요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2030년 기준으로는 전체 원전의 한 15% 정도까지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 원전단의 글로벌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60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약 100기가의 원전이 건설 예정입니다. 100기가 플러스 300기가가 건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형 원전의 발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4세대 원자로 개발로 장기간 원전의 수요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로 70년간 인구가 1.6%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인구가 늘지 않는다고 글로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흥국가, 개발도상국가, 다른 중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타 글로벌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연평균 1.6%의 인구가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량은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15년 글로벌 인구의 56%가 도시 인구예요. 훨씬 도시가 전력 소비가 더 크죠. 전력을 많이 쓰죠. 대단히 AI 데이터 센터가 도시에 많이 몰려있죠. 2050년까지 도시 인구는 68.4%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도시화가 심화되면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의 소비는 여전히 폭증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의 시대가 오고 있고요. 인구 밀도가 상승하고 생활 양식이 변화하면서 생산과 운송과 소비와 교통과 인프라 모두에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글로벌로 도시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도시의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68.4%까지 커진다고 했으니까
에너지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2050년까지 국제에너지국가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22%에 해당하는 9.1 GT를 전기화가 담당할 것으로 추산하고요. 2050년까지 전기화를 통해 탄소 감축량을 6.4 GT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축 방안이 큰 부분이라 찾아오고 있고요.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2050년까지 건물이 차지하는 전체 배출량의 74%에 해당하는 2.7 GT가 전기화를 통해서 감축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수송, 운송 통해서는 탄소 감축량의 35%를 전기화가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총량 기준 4.4 GT의 가장 많은 운송단에서 이 탄소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탄소 배출의 39%, 약 40%를 차지하는 산업에서도 2.9 GT의 전기화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와 3.9D 함께 92%의 이산화탄소 추가적인 감축량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 연평균 앞으로도 약 12%대 성장을 예상하고 2035년까지 5,670만 대인데 전기차용 전력 수요가 연평균 25% 증가하면 1,400TWh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화석 연료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전기화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0.4%의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 전력 소비에 해당되는 게 31.5%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탄소 중립을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면 54.5%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도 고효율의 에너지원을 쓰는 에너지 산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EPRI 전력 소비량 분석에 따르면 전통 검색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 검색으로 쓰는 거에 대한 전력 소비가 0.3W라면 챗 GPT를 써서 쓰는 전력 소비의 에너지 양은 2.9W로 약 10배 가까이 전력 소비량이 약 10배 가까이 전력 소비가 더 드러난다는 겁니다. AI 기반의 검색 툴을 쓸 경우에는 6.9에서 8.9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많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절대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산업별, 기업별, 이 소위 말하는 대형, 라지 언어 모델, 소형 언어 모델, 검색 증강 생성이 추세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빅데이터 수요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결국은 초대형 데이터 센터 시장이 약 10년간 10배 이상 성장하면 전력 인프라가 확장되고 그에 대한 전력 수요를 완전히 대체 전원으로 추가를 해야 되고 복합화력도 대체 전원으로 추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IEA에 따르면 암호화폐 있죠. 비트코인 역시 전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폭증시킬 거로 보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전력 수요가 2026년 연평균 23% 증가한 역대급 1030TWh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역시 가장 싸죠. 36달러고요. LCOE라고 말씀드렸죠. 균등화 발전비요. 석탄이 73, 가스복합이 85인데 신재생 에너지 편중된 신재생 에너지의 굉장히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에너지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간헐성 때문에 기저전력 어렵다. 좋게 얘기하는 태양광이나 풍력도 유럽 같은 경우는 북대서양 난류도 좋고 편서풍도 잘 부니까 풍력이 잘 되는 거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칠레나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일부 국가보다 일조량 훨씬 더 우수하니까 이런 지역에 따른 편중 모든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무데나 신재생을 많이 짓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일조량도 풍부해야 되고요. 풍력 자원, 바람의 양도 일정해야 되고 바람의 양조차 많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 따른 조건이 까다로워요. 시기의 간헐성 때문에 기저전력 유지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탄소 에너지원이면서 발전 단가까지 낮은 원자력 발전이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존 화석 연료보다 훨씬 발전량이 높으면서 탄소 배출량이 낮은 게 바로 복합화력, 천연가스 LNG를 이용한 복합화력 발전입니다. 원전과 LNG 복합화력 발전이 투트랙으로 같이 뜨는 겁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말 그대로 브릿지, 연결고리, 다리, 이동 에너지 형식의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글로벌 원전의 발전량이 3.5%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국제 원자력 에너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원자력 발전량 연평균 4.1% 증가해서 최대 7,666TWh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MR은 바로
300메가와트 이하의 현장 조립이 가능하고 대형 원전의 부지를 절반 이하로 축소시켜서 쓸 수 있고 건설에 대한 건설 기간 역시도 3년 이하로 적고 비용 절감되고 모듈을 추가해서 출력 조정할 수 있고 발전량까지 조절할 수 있으면서 담수라든지 수소라든지 정유라든지 선박에 모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데서 장점이 있는 데다가 전체 시스템이 일체화되면서 방사성 유출 가능성이 낮아서 안정성까지 뛰어나다. 그 말이 미국이 주도하에 폭증할 거로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럽에서도 뭐 크로아티아라든지 벨기아라든지 다양한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다양한 나라들이 SMR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동력 안전 설계를 통해 외부 개입 없이 안전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편리성도 갖춘 거죠.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서구 선진국들이 원전에 대한 실전 경험을, 건설 경험을 상실했어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체코도 프랑스 전력청이 결국은 이 원전에 대한 실제 건설 경험 때문에 한수원, 팀코리아, 두산에너지한테 뺏긴 겁니다. 이 안정성 중요하죠. 안정성에 대한 실제 제작 기록이 없으니까 나머지 선진국 업체들, 프랑스 업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 업체들 많죠. 굉장히 원전을 많이 지었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실제 원전 제작에 대한 레퍼런스는 국내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원전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주목을 받는 거고요. 가동 원전 중이 372기가와트인데 이 중에 건설 설비가 약 100기가와트로 전체 38%를 차지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합산이 50%예요. 미국과 프랑스, 일본은 2000년 이후로 건설한 게 없어요. 건설 설계 또는 건설 생산에 대한 경험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러시아, 중국 합산이 2022년 기준으로 약 80%예요. 나머지 20%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다 일본 합친 겁니다. SMR 이제 막 개화하는 시장이다. 시장을 선도하는 노형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공부 차원에서 노형이 뭔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파운드리든 팹리스든 SMR의 파운드리, 팹리스의 어디가 선도 기업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파운드리로 선도 기업으로 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IA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4개국에서 70개 이상의 SMR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넷제로 시나리오에 따르면 IEA가 원전 투자가 2030년까지 1,550억 달러까지 최대 맥스로 2030년까지 확대된 다음에 2050년 700억 달러로 절반 이상 축소될 거로 보고 있고요. 2030년까지 투자는 피크를 향해 달려간다. SMR 투자도 2030년까지 전체 투자의 33%에 해당하는 520억 달러의 피크를 찍고 2050년까지 280억 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들지만 전체 원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까지 확대된다는 겁니다. 원전 주기기를 제작하고 가스터빈을 모두 공급하는 공급업체 파운드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에 글로벌로 5개 미만의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세계의 원자력 협회가 실제 건설 중인 원전 총 기수는 67기입니다. 총 72.9기가와트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의 19.6%에 해당되는 372기가와트 이상이 실제 추가적으로 건설 계획 중이나 검토 중인 원전이 416기에 해당됩니다. 엄청나죠? 앞으로 건설 계획 중이나 검토 예정 중인 게 총 설비 용량이 398기가와트에 해당됩니다. 가스터빈 복합 화력 발전 관련돼서 약 4조 3천억에 이미 5건의 해외가스 복합 발전 수주를 받았습니다. 카타르의 피킹 유닛, 사우디의 루마, 사우디의 나이리야, PP12, 베트남 최근에 국가산업 에너지그룹, 베트남 최대 국영 에너지그룹한테 약 9천억의 수주를 받았고요. 최근에 오먼4 가스 복합 발전 계약 요게 9천억짜리 받은 겁니다. 체코는 두코바니가 끝이 아니라 테물림 원전 추가 수주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원전 관련돼서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벼락이 아니고 협력입니다. 대형 원전 주기기의 수주는 팀코리아가 받든 웨스팅하우스가 받든 두산에너빌리티가 양쪽으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전과 가스터빈 최대 두산에너빌리티가 수혜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로 외형 성장이 이게 중요하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데 그럼 언제 이익 개선이 본격화될 거냐? 머지않았습니다. 2027년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익 개선이 본격화되는, 이익이 폭증하는 그 구간이 2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 역시도 원전에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소형 모듈 원전 업체 테라파워의 창업자입니다. 폴란드와 사우디가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와 터키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역시도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내 수주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거기에 대한 주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재미난 거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산업에 대한 개화 속도를 가속화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스케일 파워가 7월 달에 77메가와트급의 모듈 표준 설계 승인이 획득이 되면서 미국 유틸리티 업체에 관련돼서 이 뉴스케일 쪽 계약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주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때 미국의 여러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서 미국의 주가 지멘스라든지 GE버너와 미쯔비시가 모두 물량이 28년까지 꽉 차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기회가 갈 거라고 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동과 아시아 모두 글로벌 가스터빈은 극심한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가스터빈 역시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6개밖에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가스터빈의 수주 폭증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 미국향 수출, 가스터빈 수출이 두산 에너빌리티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분기 기준 캐파가 요 캐파 기억해두세요. 총 5기 기준으로 7기가와트, 가스터빈 기준으로 총 8기고요. 3040메가와트입니다. SMR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기준은 대형 원전 1기가 약 10기에 해당되니까 SMR 기준으로는 약 10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캐파로는 대형 원전 4기, SMR 10기, 가스터빈 8기의 총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재미난 게 그 IAEA랑 DOE, NEA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주기기에 해당되는 계약 금액이 약 10에서 20%를 보고 있고요. 루마니아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 루마니아의 프로젝트를 보면 모듈 한 기당 금액으로 치면 약 1200억에서 2400억 사이즈가 나온다. 한 기가 2400억, 1200억이면 10기면 1조 2천억의 매출이 나오겠네. 계산하실 수 있죠. 캐파 100%로 활용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캐파 100%로 활용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간 총수주 가능 금액은 대형 원전 5조 8천억, 가스터빈 1조 9천억, SMR 1조 2천억에 총 8조 9천억의 약 9조의 캐파를 들고 있다는 거고요. 2029년 신규 가이던스 13조 5조는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E버너와 시총이 180조에서 195조 왔다 갔다 하고요. 지멘스가 105조에서 115조 왔다 갔다 하고요. 미쯔비시 중공업 역시 105조에서 110조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100조 단위예요. 두산 시총 이제 얼마죠? 30조 정도 되죠. 에너빌리티가 OP 마진이 여전히 3%대라면 올해 5.6%까지 약 50% 가까이 개선되고요. 내년에 6.8%, 27년에는 8% 이상의 마진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복합 화력 발전보다 당연히 마진이 좋기 때문이고요. 가스터빈 관련돼서 GE버너랑 지멘스, 미쯔비시 3사가 60Hz급 가장 기술적으로 최상위급에서 98% 가점인데 얘네가 28년 것까지 다 꽉 찼다고요.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이 왜 중요하냐? 가스터빈으로 LNG를 연소시켜서 1차 발전하고요. 600도 이상의 고온가스를 활용해서 페어레스 보일러, 바로
BHI랑 어디요? S&T 에너지가 하는 HRSG가 요 증기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 증기로 다시 터빈을 돌려서 2차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재밌죠? 석탄 대비 탄소 배출이 절반이고요. 발전 효율이 60% 높은 복합화력 발전보다 출력의 안정성도 높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재생에너지, 전력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보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LNG 복합 가스 발전입니다. 복합 가스 발전은 경제성, 여러 가지 안정성, 발전효율, 탄소 배출 효과, 그걸 모두 고려했을 때 복합화력 원전이랑 같이 간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3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를 LNG 발전소를 짓고 있고요. 메타가 루이지애나의 400만 제곱피트 데이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5천억 달러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텍사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1차 에너지 공급원으로 바로 5억 달러를 투자해서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은 연평균 4.7% 성장해서 2032년에 가스터빈은 348억 달러까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극도의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 있고 구조조정으로 아까 G 버너바, 지멘스, 미쯔비시가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 근데 그 3사 모두 28년 공급이 꽉 찼다. 보수적으로 이 회사들이 G 버너바도 그렇고 지멘스도 그렇고 막 인력을 1,500명씩 막 감축시킨 인력이 있어요. 왜냐면 업황이 나빠지면 극도로 그냥 실적이 박살나니까 캐파를 절대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두산에너빌리티한테 기회가 후발업체인데 생기는 겁니다. 한전 자회사에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도 국내 6기의 가스터빈을 공급을 했습니다. 한전 통해서 2026년에 가스터빈이 본격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내 이 가스터빈 유지보수, 메인티넌스라고 하죠. 그 계약에 대한 수주를 목표로 삼으면서 추가적으로는 미국 내 가스터빈 주기기 목표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약 150메가와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미국 내 소위 말해서 이 가스터빈 전문 자회사를 세웠어요. DTS를 활용해서 2038년까지 미국 내에서 글로벌로 100기가 이상의 가스터빈 매출만 1조 이상의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두주자로 나가려고 하고 있죠. 원자력 설비 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두산의 25년 수주 계획이고요. 두산의 주가가 2007년도에 폭증했거든요. 이때 29년도에 바라카 원전이 있었고요. 그때 2007년도 두산의 연봉으로 보면요. 아직 연봉의 고점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52주 신고가긴 한데 연봉의 고점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가스발전 선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85조에 해당될 정도로 큰 시장이고요. 두산에너지 원전 수주 계획입니다. 가스터빈, 지멘스, 미쯔비시, G 버너바가 잡고 있는데 여기를 두산에너빌리티가 틈새를 막 노리고 있다. 복합화력하고 가스발전 꾸준히 우상향하는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게 가스 복합화력 발전 구조고요. 가스터빈 시장 연평균 4.7% 성장한다는 거고요. 에너지 원별로 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 당연히 그건 좋지만 발전화 균등 비용이 낮지만 여러 가지 간헐적인 측면 기저전원을 쓸 수 없다는 점. 그러면 원전과 LNG 복합화력 발전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원전주, 건설주랑 같이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올해 23배, 내년에 12배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97배에서 65배로 떨어진다 말씀드리고 BHI가 39배에서 28배, S&T 에너지가 17배에서 14배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 16조 매출, 내년에 17조 매출. 요게 이익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두산가 올해 영업이익 1조 1,000억, 내년에 1조 4천억 영업이익 예상을 합니다. BHI가 올해 영업이익 486억, 내년에 631억. 요 빨갛게 표시한 게 이익이 개선된다는 거고요. S&T 에너지도 올해 508억, 내년에 영업이익 673억으로 이익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이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5,152억에 엄청나게 많이 샀고요. 누적적으로. 기관도 1,134억을 누적적으로 샀고요.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락 말락하고 있고요. 기타법인 사는 거 재밌죠? 기타법인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현대차를 사면 그게 기타법인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외국인의 누적 수급이 2,759억, 여긴 기관 수급 더 좋죠? 3,768억입니다. 최근에 현대건설은 외국인이 이 가격대에서도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고 사모펀드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DHI 역시도 외국인이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867억을 샀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진짜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신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 에너지인데요. S&T 에너지도 역시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원전은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만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S&T 에너지 모두 사고 있다. 기관이 팔았죠. 기관이 팔았는데도 S&T 에너지가 거의 신고가 영역이라는 거는 외국인의 수급의 주체다.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매물대가 아예 없죠. 역대급이고요. 이런 역대급 최고 신고가 영역인데 이런 역대급의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요 가격대가 잘 지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현도 보면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살짝 이탈한 거를 이탈했다 말하기는 어렵고 완전히 추세를 타고 그냥 수직 상승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도 약간 눌려있죠. 요 박스권에 눌려있는데 매물대가 없어요. 최근에 거래대금도 조금 늘어났죠. 이 거래대금 늘어난 거는 외국인의 영향이라고 보고요. 현대건설 역시도 추세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 BHI도 역대급 신고가고 매물대가 없죠. 해피한 상황이죠. 자, 현대건설은 저는 요 가격대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BHI는 요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강한 지지 가격대처럼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 이탈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거래대금이 BHI도 줄어들었습니다. BHI도 살짝 이탈은 했지만 추세적으로 완전히 우상향하고 있다. 그죠? 에너지가 제일 좀 많이 눌려 있습니다. 요 가격하고 요 가격 박스권인데 요 가격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요 가격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거래대금이 없죠. 상대적으로 제일 소외되어 있다. 1분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원전은 아직 초입국면이다. 원전은 아직 초입국면이다. 두 번째, 원전의 파운드리, 원전을 제작할 수 있는, 특히나 주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업체는 글로벌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제한적이다. 세 번째,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탑티어 업체들조차도 공급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원전을 공급하는 두산의 경쟁사, 예를 들어 주기기 업체들, BWXT라든지 GE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프랑스의 EDF 전력청이라든지 이런 유럽 업체들이 원전을 오랫동안 짓지 않아가지고 원전에 대한 건설 경험이 상실했다. 납기, 품질, 비용 모든 면에서 국내 업체들한테 뒤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 원전은 인구도 늘어나고 전력 소비도 증가하고 특히나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는 데이터 센터가 줄어들지 않는 한 원전에 대한 전력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중국한테 원전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미국이 소형 모듈 원전은 원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의 원전 핵심 업체 어디죠? 웨스팅하우스. 소형 모듈 원전의 핵심 업체 어디죠?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다 이런 데가 전부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BHI의 주기기랑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의 탑티어 원전 업체들은 파운드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팹리스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파운드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렸고 다음에 더 재미난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렸습니다. 6월 21일 서울 오프라인 강연의 URL 주소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7월 12일 지방 어디든 가겠습니다. 장소 어디가 좋은지 수요조사 신청 부탁드리고 강연의 온라인 신청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